안녕하세요. 리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분들도 뭐 바로 들어오시거나 나중에 들으실 수 있지만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SNS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예전에도 SNS 관련된 이야기는 좀 했었어요. 그 SNS 그 자체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SNS 외에도 뭐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소셜 데이팅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기도 했고 관련된 정보들과 더불어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침에 출근 중이실 것 같은데, 네, 원영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살짝 안내를 드리면은, 일단은 이 레몬룸은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 밖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곳이고,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클럽하우스에서 리플레이 하는 거 말고 흐름드 살롱에서도 따로 또 이제 나중에 청취 가능하시도록 링크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 채널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채팅창 여기 이제 지금 핀을 해둔 오픈 채팅방에서 뭐 앙케이트를 하거나 선물이나 이벤트 같은 걸 종종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케줄 관련해서는 오픈 채팅방에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저나 혹은 레몬룸이라는 클럽을 팔로우하면 스케줄을 보시거나 알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클럽하우스가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크 모드도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좀 바뀌었다 보니 저도 살짝 어색한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채팅방이랑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양쪽에서 이제 혹시 코멘트를 주시면은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픈 채팅 말고도 제가 디스코드에서도 자료 공유를 백업으로 올려놓기는 하는데 요즘 좀 업데이트를 많이 못 드리고 있어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사담이지만 제가 이게 스타트업 외에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랑 연결하고 같이 소개를 하기 위해서 연 방이에요, 시초는.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이 방을 열게 된 지 거의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저도 이제 뭐 바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더라도 시도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나 엔잡러나 기획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주 오늘 내일은 SNS나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엔잡러나 그런 따로 또 같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양쪽 다 NFT랑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싸이월드 여러분들 복구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싸이월드가 좀 이제 개인으로 시간차를 두고 오픈이 되는 것 같던데 최근에 이제 그런 싸이월드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면서 복구가 되면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전 여친, 전 남친의 정보를 뭐 정리해라.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제 그런 클릭을 위한 제목이었겠지만요. 그리고 사실 NFT는 좀 이 주제랑은 다르기는 하지만 NFT라는 것에서 커뮤니티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커뮤니티를 잘해야 혹은 SNS를 잘 다뤄야 NFT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예전에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커뮤니티 운영은 너무나도 디폴트가 되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스캠이라든지 혹은 NFT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방식의 사기라든지 그런 것도 많다 보니까 커뮤니티라는 것의 본질부터 좀 같이 차근차근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특히 요 주제에 대한 배경으로는 작년에 6월에 일단 SNS 관련된 방을 열었었어요. 그리고 작년 8월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특히 커뮤니티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 12월에는 소셜 데이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데이팅이라고는 해도 그 근간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SNS를 좀 언급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한국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 나라마다 SNS의 어떤 트렌드는 사실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방에서 얘기를 드리다 보면은 다양한 나라에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같이 들으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이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국가적으로도 또 어떻게 문화가 다르고 그걸 어떻게 존중하거나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각각의 문화나 혹은 그런 SNS에 대한 차이를 밍글링 할지 잘 뭐 밸런스도 맞추고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즐길 수 있는 SNS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SNS가 더 좋았는데 나는 이걸 많이 썼는데 그런 거는 꼭 많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다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게 절대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 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작할 때도 이게 오디오 SNS에서 시작하는 SNS 이야기라고 서두를 꺼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꼭 SNS를 운영하기도 하고 혹은 SNS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른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할 때 종종 이야기 드렸지만 광고 모델이라는 그러니까 광고를 가져와서 어떻게든 이 초기 스타트업이 수익을 창출을 해내려면은 그만큼 유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유저를 끌어들이는 요소로 SNS를 활용을 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그냥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이런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오픈챗이라든지 몇 가지 정해진 채널을 가지고 스타트업이나 혹은 소규모의 자영업자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아예 SNS 자체를 만드는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한 10년 전 정도에.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뭐 휘발성 SNS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은 SNS인데 조금 특색을 다르게 해서 어쨌든 유저를 많이 끌어 모아보고 제2의 카카오톡, 제2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노리셨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SNS를 만들고 시도하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타임라인으로도 좀 보지만 규모나 위치는 어떤지 혹은 감성은 어떻게 건드렸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SNS의 뭐 역사적으로나 혹은 앞으로나 단순히 계산적으로 혹은 정량적으로 이러면 좋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주기 때문에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 뭐 워낙 우리가 여러 번 기다리다가 또 미뤄지고 기다리다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싸이월드가 다시 오픈한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한 건 거기서 추억의 사진을 볼 수 있겠다. 이불킥하던 다이어리를 볼 수 있겠다 했던 것처럼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하리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SNS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홍보 채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고 거기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일단 이제 여기에서는 좀 나이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는데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걸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텔이나 천리안, 그 다음에 나우누리 같은 모뎀으로 PC 통신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PC로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은 집에 전화가 안 되는 그래서 좀 엄마한테 혼나고 했던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대화를 하는 것이 SNS의 가장 원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 처음 연결이 되고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채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접속이라는 영화도 나오고요. 아니면 뭐 해외에서도 유부갓 메일이었나? 그런 어떤 맥라이언이랑 톰 행크스가 이제 인터넷으로만 만나다 그게 아마 접속을 리메이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채팅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친구라든지요. 혹은 연인이 됐든 뭐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나의 원래의 네트워크가 아닌 이제 그런 데서 SNS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까지는 SNS라는 단어는 아직 잘 없었어요. 그냥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도 아직은 조금 생소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사람들이 원래 알던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를 찾거나, 만나거나 혹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데서 좀 재미를 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이러브 스쿨이나 싸이월드가 등장을 하게 됐어요. 이게 1999년 정도였는데, 아이러브 스쿨은 이제 출신 학교, 동창을 찾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줬었고요. 싸이월드도 사실 거기에 사람 찾기가 있었어요. 나중엔 없어졌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태어난 연도랑 이름을 찾으면은 대충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서 뭐 옛날 친구, 뭐 옛날 동창, 뭐 혹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 이런 거를 좀 찾고 하는 것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향수를 느꼈던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막 사실 졸업하면 동창회라는 걸 가지 않으면은 동창조차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거에다가 일촌이라는 제도가 싸이월드에서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일촌, 뭐 파도 타기 이런 것들처럼 의미 부여를 하고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마이스페이스도 있었고 페이스북한테 좀 자리를 뺏기게 되기는 하죠. 근데 이 사이에도 제가 하이테 천리안이랑 싸이월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프리첼이라는 게 있었어요. 프리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뭐 블로그, 그 다음에 뭐 게시판, 그 다음에 채팅, 아바타까지 어지간한 기능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프리첼에 모여서 어떤 채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그게 되게 활발을 했다가 프리첼이 어느 순간 이제 아바타나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희 유료화할게요 라고 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안 오게 되는 거죠. 좀 막 표현을 막 극단적으로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사람들이 안 오게 됐는데, 그때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런 우리가 쓰는 뭐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SNS 이런 게 어느 정도 잘 편리하게 모여져 있고 아바타도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도 꿈꿀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월 얼마다 뭐 구독료라든지 아니면 처음 가입만 하면 뭐 가입만 유료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유료화가 있어도 지금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한 15년 전 정도에 있었던 프리첼이라는 서비스가 유료화를 발표했을 때는 뭐 그 기업도 이대로는 서버도 관리해야 되고 힘든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결단을 내렸겠지만, 사람들이 유료면 안 가 이렇게 된 거죠. 사실 10년 전에도 이게 카카오톡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게 수익 모델 얘기가 뭐 기사에서 나오고 이럴 때 이제 뭐 카톡이 유료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추측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유료되면 안 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거든요. 지금 요 한 5년 내에 많이 바뀐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싸이월드로 이동을 했고요. 싸이월드도 아시다시피 미니미라든지 음악, 그 다음에 스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데, 거기서 좀 돈을 더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SK에 인수가 된 시점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광고가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기억이 약간 날랑말랑 하는데, 그래서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좀 떠나게 됐죠. 막 거기에 너무 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이거는 내가 추억을 보러 오는 곳이고 정말 활용을 하기에는 여기에 계속 돈을 쓰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거기에서 페이스북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이월드는 이제 한때에는 국내 회원수가 2천만 명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근데 게다가 마침 이 한 10년 전쯤에 모바일도 막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SNS들이 이제 핸드폰 어플에서 시작을 했었죠. 지금처럼 막 앱스토어 심사가 까다롭지 않던 시기에. 근데 이제 싸이월드가 모바일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당시에는 이제 웹 환경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허접해도 페이스북처럼 모바일로 뭐 꼭 허접하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그런 기능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바일에서 쓰는 게 편하겠다
하는 식으로 좀 많이 넘어온 유저들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싸이월드가 중간에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모바일을 몇 번 내기는 했었지만 그것도 막 사용성이나 UI, UX가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뭐 계속 쓰기 좀 그렇네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냥 추억의 상자처럼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조금씩 바뀐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이 10년 전에 이제 게임 API로 친구 초대를 할 수 있는 게임을 열고 애니팡, 뭐 하트를 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 전후에 페이스북도 게임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SNS도 SNS인데 거기에 게임을 연결해서 같이 즐기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 조금 거슬러 생각해 보면은 메타버스나 NFT랑도 연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는 모르던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고 혹은 어떤 같은 미션을 공유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당시에 페이스북으로 공유되는 게임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애니팡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하트를 보낸다 아닌다를 떠나서 어쨌든 친구 관계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나온 카카오 게임들을 보면은 친구든 아니든 오프라인으로 누군가를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게임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SNS가 폭발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제가 뭐 페이스북만 얘기를 했지만 트위터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안 쓰이지만 카카오 스토리도 10년 전쯤에 나온 거예요. 그게 한 2011년에 나왔었거든요. 벌써 10년 넘게 지난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인스타그램도 아직 페이스북에 인수되기 전의 상태로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핀터레스트라든지 당시에 인스타그램이 꼭 잘 돼서라기보다는 사진을 다양하게 좋아요를 하거나 스크랩을 하거나 하는 개념들이 나온 게 사실 지금의 그런 무료 이미지 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당시에는 SNS 입장에서 어떤 이미지를 같이 뭐 공유를 하거나 뭐 했던 부분들이 조금 예쁜 사진들이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단순히 사진만 올리기보다는 내가 정말 필요한 이미지를 구매를 하자 해서 셔터스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게티 이미지인가? 네, 그런 쪽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유튜브가 나오고요. 뭐 블로그도 나오고 하는 식으로 점점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물론 블로그 자체를 SNS라고 단순히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정보를 올리는 것이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블로그가 특정 인플루언서가 활동을 할 때는 그 댓글에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대화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액티비티를 하거나 혹은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이뤄가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SNS 자체가 다양하게 진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조금 시대가 다르지만 그런 10년 전쯤에 이런 SNS들이 나올 때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오프라인으로도 만나는 관계가 조금씩 있었어요. 정모라든지 번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서 같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혹은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관계가 점점 나오면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를 오프라인으로도 만났어 라는 개념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은 그 개념이 되게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만났어도 친구고 오프라인으로 만났어도 친구고 이런 어떤 경계선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뭐 사실 저는 막 기승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 메타버스가 뭐 궁극의 어떤 것이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비즈니스라든지 나올 비즈니스들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계속 만들어 가게 될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맥락이나 내러티브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거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서비스를 갑자기 내봤자 망할 것이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사 같은 거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조금 그냥 뭐랄까요, SNS로 유명한 것들을 이제 조금 나열을 했지만 사실 이 안에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구독은 이제 이제서야 생기는 거고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료화하는 순간 전부 탈퇴해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시대였어요. 지금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때 잘 그것만 서로 이해를 했더라면 기업도 조금 더 유지를 하고요.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유저 입장에서도 다른 걸 살펴볼 수 있겠다 싶지만 어쨌든 그 당시엔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또 있었던 모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모델 중 하나가 초대장 개념이었거든요. 티스토리 블로그도 초대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이제 클럽하우스를 좀 초기 시작하신 분들은 초대장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초대장 개념이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하고 되게 특별한 나만 선택받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초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SNS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초대장으로만 가능했고요. 나중에 그걸 오픈을 한 상태였거든요. 결국 초대장으로 해도 서비스가 잘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려면은 하루에 뭐 한 명 초대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는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은 오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입소문이 나기엔 좋죠. 저거 초대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대 라고 하던 게 지금 같으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대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면 사실 다 공유하잖아요. 이 뭐 오픈 채팅에도 공유하고 뭐 다 같이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빠른데 옛날에는 이런 온라인으로 어떤 소통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초대장 받으면 갈 수 있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었던 거죠. 이제 그런 특징에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 플러스라는 SNS를 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개인용은 다 서비스를 닫고 기업이 이제 구글 메일이나 이런 구글 거 비즈니스형 그걸 쓸 때 같이 게시판처럼 쓸 수 있도록 구글 플러스를 기업형으로만 오픈을 하고 있는데 얘도 초대장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5명인가 10명인가 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근데 오히려 들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그런 결국 이 초대장에 대한 기대와 혹은 거기에 대한 실망 이런 게 결국 생기는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초대장을 꿈꾸면서 이제 들어왔지만 결국 들어와 보니 또 생각과 다르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처음에는 글을 쓰면서 소통을 했고요. 왜냐하면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데서 우리는 채팅이나 게시판을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글을 쓰다 보니 글을 이렇게 내가 길고 길게 쓰기가 참 힘드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물론 이제 엽기적인 그녀 영화 같은 거는 이제 그 인터넷 소설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우혁의 퇴마록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소설이 기반이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데서 기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나의 표현을 거기에 글로 이제 표출을 하던 게 있었고 점점 사람들은 친구랑 얘기하자니 내가 언제 글을 다 쓸까 그냥 짧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글이 점점 짧아지면서 페이스북이 되고 그게 140자 트위터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이제 글자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공유하는 게 인스타그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물론 페이스북에 흡수는 되지만 이제 다만 사진이나 그림 한 장 혹은 여러 장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것도 한계가 있네 해서 영상을 선호하면서 유튜브가 뜨게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막 잘 됐던 건 아닌데 초기의 기억으로는 일단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막 굉장히 힛하거나 혹은 막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처럼 유튜버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던 존재는 아니었는데 점점 그렇게 니즈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로 보다가 이렇게 긴 영상도 그만 보여줬으면 물론 저도 올리면 긴 게 많은데 그 긴 영상보다 난 짧게 잠깐 보고 싶어 이런 게 또 점점 올라오다 보니 니즈가 올라오다 보니 틱톡이 이제 또 대세를 이루게 되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시기 즈음에 점점 코로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줌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는 팀즈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에서 하는 구글 미시라는 회의 툴이라든지 이런 회의 툴들이 코로나 초기에 뜨게 되는 거죠. SNS는 아니지만 결국 이제 니즈에 따라서 그때그때 요구가 되는 내가 컴퓨터나 핸드폰에 까는 그런 시스템들이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디오로 해서 등장을 해서 이제 클럽하우스라든지 카카오 음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니즈의 변화가 있죠. 여기서 이제 좀 또 주목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SNS가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사용자를 모으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뭐 광고 배너를 붙이든지 어떻게든 될 거야. 이게 초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년 전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붐이 있을 때에는 일단 사용자를 모으자 였던 건데 이 즈음에 페이스북에서 광고 모델을 잘 만들었어요. 지금은 사실 약간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넣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의 광고 모델을 막 그게 엄청 뭐 유용하고 매우 좋다기보다는 조금 습관적으로 쓰는 게 있고 오히려 이제 GA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보는 게 지금은 조금 또 추세가 데이터에 관련해서 바뀌고는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광고 모델을 SNS랑 엮어서 잘 만들었던 게 페이스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그때 우리는 개인정보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나의 성별, 뭐 혹은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다 적었거든요. 나의 표현을 위해서. 프로필도 적어야 친구들이랑 만나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페이스북에 타깃을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굉장히 잘 쓰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의 성별, 연령대. 왜냐면 어느 학교나 어느 기업에 몇 년쯤 있었다면 대충 연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령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어느 학교 다니고 어디 있었다. 그럼 어느 지역에 있겠구나라는 걸 내가 굳이 서울 이렇게 쓰지 않아도 대략적인 이 사람이 접속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가입을 했거나 뭐 주거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안에 정보가 쌓이게 됐고 그걸 잘 판 게 페이스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담당자들은 들어와서 이제 나는 이거를 20대 여성분들한테 많이 노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설정을 하면 뭐 클릭이나 노출률에 따라서 이 광고 모델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다른 세션에서 살짝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모델을 넣었고 그런 기업형 광고 모델이 이제 차츰 다른 데서도 진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개인정보를 다 넣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좀 개인정보를 너무 노출했다 싶거나 하는 분들은 점점 이제 개인정보를 좀 가리거나 친구 공개로 하게 된 것 같고요. 친구 공개 개념도 페이스북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엔 없었어요. 그냥 올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나만 공개, 친구 공개, 전부 공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친구 공개도 뭐 게시물마다 혹은 뭐 어디 게시판마다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생겼고요. 페이스북 안에서의 커뮤니티는 그렇게 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개개인의 어떤 연결은 잘 됐지만 그 안에도 그런 카페처럼 페이스북 클럽인가? 그런 것이 있고 지금도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 당연히 다양하게 대화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쓰는 뭐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와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 정보를 노출을 해는 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제가 다음 세션에서 얘기할 웹3라든지 다오라든지 그런 거랑 좀 연관이 나오게 돼요. 사람들의 니즈가 바뀌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살짝 돌아가서 이제 페이스북 광고도 넣고 게임도 넣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SNS에서 참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2012년인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광고랑 비즈니스 이런 거 시작한 게 2012년인데 2013년에 블라인드가 등장을 하게 돼요. 블라인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익명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생기는 거죠.
너무 나 개인정보 노출한 것 같아. 이제 좀 뒤에서 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사실 기존의 게시판들이 익명성이 있었는데 익명으로만 하기에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믿어도 되고 어디서부터 거짓말이지? 이게 되게 선이 모호했던 거죠. 물론 블라인드라고 뭐 다 그게 뭐 거짓말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기업명, 내가 지금 소속해 있는 기업의 메일 주소로 인증을 해서 기업명을 넣고 그리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사실은 약간 뭔가 친구 아이디를 빌린다든지 좀 그 정식 매뉴얼대로 안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업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는 확보하되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는 약간 익명성을 추구하는 이제 블라인드가 뜨게 됐고 그거 이제 만들어진 건 2013년인데 그 후에 블라인드는 본사를 미국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본사였나 서버였나.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거 좀 이상한 글이 올라왔으니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서 이런 나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썼을 때 그거를 기업에서 저 사람을 색출해야겠다 라고 해서 블라인드 요청을 하면은 블라인드가 저희는 그런 데이터 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예 해외에 그걸 좀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아직 잘 안 됐고 미국에서는 그래도 뭐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유저들이 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SNS긴 한데 기업이라든지 혹은 소속감을 같이 보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개인정보를 다 밝히고 싶진 않지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는 보여주고 싶어 라는 것이 어떤 커뮤니티의 근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원이라 뭐 본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런 소속감을 주는 커뮤니티인지 진짜로 소속된 커뮤니티인지 그리고 후자인 진짜로 소속된 커뮤니티로서 팀으로서 여러 가지 SNS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한 협업 툴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한 2014, 15 요때쯤부터 많이 활발해진 것 같아요. 드랍박스의 팀 기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기능도 그렇고요. 거기에 이제 화상 채팅 말고도 팀끼리 SNS는 아니지만 뭐 SNS에 가깝게 인터넷상으로 파일이나 대화를 공유할 수 있는 채팅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슬랙이 등장을 하고 뭐 네이버 웍스나 잔디 같은 국내 툴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요 슬랙은 또 막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슬랙 자체가 이제 이게 모든 어떤 SNS적이면서도 협업 툴도 전부 완벽하게 해준다 해서 한 3, 4년 전에 이제 일단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슬랙, 그 다음에 노션 이런 것들이 함께 등장 혹은 함께 주목을 받았던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꼭 같은 소속이나 같은 기업이 아니어도 어떤 공유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슬랙이나 노션을 통해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정보 공유가 쉬운 그런 툴들을 좀 선택을 하게 되죠. 슬랙은 나중에 세일즈포스가 인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CRM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다른 세션에서 좀 설명드렸던 고객 관계 관리라는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거를 하는 세계적으로 비싸도 기업들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툴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도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속에 대한 커뮤니티가 있고 소속감을 주는 커뮤니티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디스코드인 것 같아요. 근데 디스코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혹은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게임 채팅에서 시작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게임용은 아니지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거 우리 채팅만 하기 너무 막 손가락 아픈데 이거 같이 채팅을 보이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대 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뭔가 그냥 각자 할 일 하면서 떠드는 정말 지금의 약간 클럽하우스 버전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대화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클럽하우스가 나오면서 다시 좀 주목을 받게 됐고요. 왜냐하면 클럽하우스에 있는 오디오 채팅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사실은 디스코드에서 시도를 했었다. 이러면서 디스코드 자체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컴퓨터나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에 좀 새로운 기술이 덧붙여지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 소속감 있는 커뮤니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된 거죠. 물론 중간에 제가 뭐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를 조금 많이 언급을 안 했지만 그런 것도 꼭 나의 정보를 설정하진 않더라도 소속감을 주는 곳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이버나 다음은 어쨌든 본인 인증을 하잖아요. 한국 특유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개인정보를 아무리 내 뭐 프로필 사진을 뭐 바꾸고 해도 결국 아이디가 다 이제 뭐 다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심리적 허들, 부담감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SNS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은 SNS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이제 내일 예정하는 세션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SNS라는 거에서 어떤 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공유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 말고 메신저도 있었어요. 카카오톡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에 왓츠앱이 먼저 좀 선두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자체가 등장을 하면서 왓츠앱이 되게 잘 되고 있었고 그때 뭐 이제 지금은 아이폰 아니면 안드로이드로 나뉘었지만 뭐 블랙베리라든지 여러 가지 핸드폰들의 OS가 다양하게 등장할 때 왓츠앱은 거기에도 좀 잘 대응을 아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왓츠앱이라든지 아마 사라진 것 같지만 핑이라는 뭐 그런 메신저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 말고도 다음에서 만들었던 메신저인 마이피플이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네이버 톡이 있었어요. 지금의 라인이 아니고 초록색의 네이버인가 네이버 톡 이렇게 쓰여진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선 카카오톡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네이버 톡이 잘 안 됐어요. 이거는 근데 기억하시는 분이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는 빠르게 이 네이버 톡을 없애고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를 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당시 이제 라인을 깔면 아마존인가 라쿠텐 뭐 쿠폰을 엄청 막 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일단 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예전에 조금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서 네이버 라인이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되게 우연히도 그때 대지진 이런 뭐 좀 그런 재난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그런 지진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닿는데 라인으로는 모두 생사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라인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일본이나 동남아는 좀 라인이 이제 주 툴이 됐죠. 우리나라는 카톡이고.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카톡으로 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조금 뭔가 내 개인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거나 미심쩍은 뭔가가 있거나 하면은 라인 아이디를 공유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서비스 좀 기획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새로운 서비스들 좀 알아보려고 많이 검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아이디를 그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카카오가 메인, 라인 아이디는 좀 뭔가 아무튼 서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톡해 뭐 톡 보냈어? 뭐 이렇게 톡 하라는 게 동사화가 됐는데 일본은 뭐 이제 그냥 메신저 보내가 아니라 이제 그걸 전부 라인 하라는 동사화가 되어 있고 라인 아이디가 메인이고 조금 애매한 뭐 대화라든지 내 개인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은 서브 같은 거를 카카오톡 아이디로 쓰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라인이 굉장히 메인이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잘 발전해서 뭐 여기저기 나라마다 라인 그 스토어가 생기는 이제 계기가 되죠. 그리고 네이버 톡 외에도 뭐 메신저 톡 이런 것도 있었고 올레톡, 지톡 뭐 별별 톡이 그때 당시에 다 나왔었어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카카오톡도 막 나오는 시기였고 그때는 그냥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뭐 그룹챗이라든지 iOS랑 안드로이드가 된다는 거라든지 그런 몇 가지 특징 때문에 카카오톡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특징으로 인해서 다른 톡들이 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지금의 틱톡이 아닌 그때 한국에서 만든 틱톡이라는 메신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SK가 인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소식이 좀 애매해져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농담으로 싸이월드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도 있었는데 SK가 인수를 하면 뭔가 조금 예전과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그 핫메일에 있었던 메신저도 있고 이런 네이트온, 그 다음에 뭐 버디버디라든지 이런 식으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SNS들은 그거는 그것대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인터넷이 시초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서비스들이 다 특징이 조금씩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겹치는 거는 결국 사람들의 니즈에 의해서 조금 뭐 구분이 되거나 메인과 서브로 나뉘지만 그 외에 어떤 뭔가 빈 공간, 빈 틈새를 메꿔주는 서비스들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참고로 한국에서 이제 1999년에 싸이월드가 나올 때 일본은 이제 믹시라는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한국은 실명 기반이었고 일본은 익명 기반이었어요. 그것도 약간 문화적의 차이에서 좀 기반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마다 각각의 그런 SNS가 발달하게 되고, 아까 살짝 언급드렸던 마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이 나올 즈음에 굉장히 떴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서 설정하는 뭐 미로 끝나는 이제 도메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메일 설정이라든지 랑 같이 마이스페이스도 떴다가 그것도 이제 광고를 많이 하면서 사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SNS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링크트리에 좀 익숙한데 링크트리 말고도 그런 링크를 모아주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저도 당시에 이제 제가 하는 SNS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홈페이지 같은 걸 설정만 해서 링크만 넣으면 되고 뭐 폰트 설정, 그 다음에 색깔 설정 이런 게 있어서 이거 되게 이쁘게 꾸밀 수 있겠다 하면서 했는데 어느샌가 사라졌고 저도 그 링크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이런 SNS를 통해서 하는 정보가 점점 유익한 정보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 블로그 외에도 뉴스레터로 또 이제 발돋움하게 되거든요. 사실 RSS라고 이게 그 내가 설정한 키워드에 맞춰서 구글에 뭐 당신은 구글이 그렇게 또 메인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나한테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당시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게 뉴스레터의 어떤 초기 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조금 타겟팅 하거나 아니면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뉴스레터들이 좀 생기면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보만 받아서는 우리가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생기고, 특히 이제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뉴스레터를 받으시면은 그게 이제 좀 작은 기업이면은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보내는 메일이다 하면은 그게 오픈율이 어떻고 그 안에 있는 링크의 클릭률이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거든요. 이 뉴스레터가 얼만큼 읽히고 있고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얼만큼 도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액션을 벌이는지 커스터머 이제 분석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넣는 구조의 하나로도 쓰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초대장 같은 폐쇄형이라든지 뭐 혹은 뭐 싸이월드에서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넣었던 것처럼 스킨이나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그런 유료화가 키가 돼서 서비스가 적거나 혹은 접기까지는 안 해도 사용자가 좀 줄어드는 씬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프리첼을 언급했는데 싸이월드랑 마이스페이스도 언급했고요. 근데 메일 주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 사람들이 한 메일, 다음에 한 메일을 무료 이메일 한다 해서 이제 가입을 했죠. 오늘 이제 시간상 다 언급 못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검색 툴로 하던 게 네이버가 이렇게 뜨기 전에 라이코스라는 이제 뭐 강아지가 나오는 그런 CF도 있었고
엠파스라는 것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엠파스에서 운영하는 메일이 엠팔이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즈음에 이제 무료 이메일을 많이 뿌리고 있었고 거기에서 다음 한 메일이 여러분 여기 메일 쓰세요라고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한 메일에서도 지금과는 또 조금 다르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유료화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유료화를 그냥 하면은 프리첼의 전례를 밟게 됐겠죠. 사람들이 또 떠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개인은 무료로 쓰세요. 근데 기업이 쓸 때는 광고 메일에 건당 얼마를 붙이겠습니다. 이런 거를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온라인 우표제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게 뭐 꼭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고 대량으로 발송되는 스팸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런 토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동을 시킬 때 가스비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스팸에서 많이 악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스비가 없거나 가스비라는 개념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토큰을 발송하거나 할 때 이것도 약간 배송료 같은 개념인데 배송료가 싸면 스팸을 엄청 보내거든요. 문제는 스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메일이 도달했구나 혹은 이 토큰이 도달을 했구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킹을 시도하거나 혹은 이제 메일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잘못 누르면 막 광고창 엄청 뜨고 컴퓨터를 막 강제 종료하지 않으면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그런 것 같은 스팸들을 보내는 게 무료가 그런 거를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료로 하면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토큰들, 가스비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건데 이런 온라인 우표제라는 걸 다음 한 메일에서 한 거죠. 왜냐하면 스팸 메일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 실명으로 메일 발송하세요. 그 다음에 대규모 메일 발송할 때는 개인끼리 상관없어요. 근데 대규모 메일 발송할 거면 한 통당 10원씩 내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석이조를 꿈꾼 거예요. 스팸 메일도 줄이고 약간의 수익도 얻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규모 메일 발송이 안 되고 하니까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 저기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지금은 별로 안 그래요. 근데 당시에 회원 가입할 때 한 메일을 아예 등록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왜냐면은 거기다가 하면은 대량 메일 보내야 되고 돈 내야 되니까 이제 기업들이 짜증나가지고 네이버 메일이랑 뭐 다른 메일만 입력을 할 수 있게 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무료라고 해서 다음 한 메일을 가입했는데 이걸 회원 가입이 안 되네? 라고 하는 순간에 네이버에서도 무료 메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실 메일이라는 게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 번 쓰면 그 메일에서 계속 하기도 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탄 게 네이버 메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진짜 옛날인데 2005년에 이거를 하다가 온라인 우표제를 결국 폐지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개인도 결국 다 나가버리고 다음 입장에서도 이걸 우리가 왜 했나 약간 이런 개념이 되니까 결국 스팸도 별로 못 잡고요. 기업들이 다 떠나가게 돼서 광고하는 스팸 기업도 잡을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옮겨가게 된 거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또 좀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의 구독이나 이런 것처럼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혀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2005년이라는 한 17년 전에는 사람들이 왜 유료야? 왜 광고 뭐 메일을 보내려면 기업 입장에서 돈을 내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더불어서 메일 용량도 늘려줬어요. 당시에.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뭐 굉장히 많은 메일이 와도 괜찮은 때가 아니라 당시에는 메일 많이 오면 좀 지워야 되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이제 메일 용량을 5기가로 확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점점 갈아타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이런 메일 용량 같은 거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드랍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로스 해킹이라는 기법이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친구를 초대를 하면 뭐 용량을 더 줄게 1기가인가 2기가인가 그렇게 해서 더 줄게라는 작전들을 쓰는 걸로도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되게 서머리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은 결국 되게 단순하지도 않고 여기에 막 얘기 드린 것처럼 CRM 개념도 나오고
그로스 해킹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광고 모델도 나오고, 나중에 구독 모델도 등장하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NS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리고 막 당근마켓에서도 채팅을 하고, 우리는 많은 곳에서 채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채팅 자체에 대한 뭐 검열, 뭐 혹은 어떤 뭐 스캠이나 스팸을 방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이슈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모 이야기 했었는데, 거기에서 좀 비롯돼서 소모임 어플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도 사실 SNS라기보다는 약간 정모를 위한 툴 느낌이 살짝 개인적으로 있는데, 왜냐면 이제 소모임이나 이런 커뮤니티나 동호회를 위한 거다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어플, 새로운 서비스가 또 계속 등장하는 거죠. 그 소모임 말고도,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말이 조금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데, 소모임 자체도 그 외에 비슷한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라졌어요. 근데 소모임은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료 모델이 등장하고 하는 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오늘 미처 다 이야기 드리진 못했지만 LBS라고 로컬 베이스드 시스템이라는 이제 지역 기반이라는 것도 예전에 포스케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뜨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역 기반의 마켓,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그다음에 지역을 통해서 체크인을 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들이 당시에 많이 뜨면서 지역 축제라든지 그런 지역 커뮤니티랑도 연관이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예전만큼의 그런 지역 기반은 좀 시들해진 것 같지만 당근마켓이 다시 뜨고 이랬거든요. 당근마켓도 내 지역을 인증해서 거기에서 거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각각의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틈새를 채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틈새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이 발견이 되거나 니즈가 바뀌거나, 혹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허용하는 유료화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데 이게 1시간을 해야지 하면은 나름 시간표를 짜서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50분 동안 지금 이제 SNS 이야기만 쭉 했는데, 오늘 이제 뭐 다한 커뮤니티에 관련된 조금 더 비즈니스 차원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웹3라는 것이 유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개념이고 사람들이 어떤 걸 기대해서 그쪽으로 몰려들고 있는지, 그게 왜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는 많이 못 드렸고 아마 내일 얘기 드리겠지만, 브랜드나 기업 입장에서도 결국 그게 또 NFT랑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핸들링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상호 의사소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브랜드가 이끄는 커뮤니티는 꼭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브랜드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확실한 팬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국 지금에 이르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혹은 팬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NFT를 포함하는 블록체인이나 컨텐츠 관련해서도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커머스까지 생각을 하는 거를 내일 세션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SNS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를 다 못 드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상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예전에도 매번 SNS 얘기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건 이제 제 기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의 연령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셨던 한국 이외에도 여러 국가나 활동하셨던 영역이나 기업에 따라서 이 SNS에 대한 시점은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많이 생략을 했지만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안에서 잘 되거나 엑시트한 곳도 있고, 혹은 잘 안 돼서 지금은 사라지거나 혹은 잘 되든 아니든 흡수가 된 기업이나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늘 이런 방송을 할 때 이야기 드리는 건 단순히 이게 정보가 있다 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SNS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자영업을 하거나, 가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쇼핑몰을 새로 차리시거나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도 결국 SNS가 지금은 너무 필수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물론 챗봇을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보통은 오픈 채팅을 열어서 거기서 문의를 받기도 하고 혹은 뭐 네이버나 이런 쇼핑에 관련된 툴에서 제공을 해주는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윅스 같은 무료 툴에서도 채팅 같은 거는 좀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스타트업을 지금 만들고 계시거나 기획을 하는 단계라면은 물론 SNS 자체가 아예 등장을 하지 않는 스타트업도 많이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어떤 SNS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더 기업의 마케팅 입장이든 혹은 팬층의 확보든 혹은 콘텐츠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 유저를 확보할 수 있을까, 진입시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절대 이게 정답이 없고 오늘 이야기 드린 서비스들도 보면은 결국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한 네이버 라인이 원래도 뭐 잘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일본에서 어떤 특정 재난을 통해서 더 사용성에 대한 니즈가 증가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처럼 타이밍에 의한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할 때 분명 그 타이밍에 잘 불을 질러주는 혹은 용기를 더해주는 계기를 더해주는 그런 사건들이나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때가 많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거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얘기를 드리느라고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이 채팅, 특히 카카오 채팅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클럽하우스 채팅창 보니까 밀트님이 싸이월드나 아이러브 스쿨이나 프리츠 오랜만에 들으셨다고 이런 네, 맞아요. 정말 조금 이른 타이밍에 그 SNS들이 많은 시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그걸 미처 따라가지 못한 유저의 잘못도 아니죠. 그냥 시대의 차이인데 가끔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조선시대에 스마트폰이 뚝 떨어지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예시로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대에 적절히 뭔가를 보여주는 전략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선시대의 어떤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해도 못 쓰겠죠. 그냥 돌이겠거니. 그런 느낌처럼 이 그때의 소비자나 유저의 니즈에 맞춰서 걸음의 속도를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잘 조절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밀트님이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 중에 이 방송 후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한 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는 지금 이 클럽하우스 창에 붙여둔 레몬룸이라는 오픈 채팅에 들어오셔서 또 대화 많이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방송하고 나서 관련되는 정보나 링크나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종종 공유를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이야기 드리다시피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한테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 또 오픈 채팅창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신 이야기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SNS 이야기가 늘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은 방은 닫겠습니다. 3, 2, 1